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종전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협상장으로 사용될 파키스탄 호텔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숙박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찌꺼기를 넘기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준규 특파원, 파키스탄에 나가 있죠.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준엽 특파원은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협상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준규 특파원, 이번 주말 협상 재개의 움직임이 파키스탄에서도 감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1차 협상 장소로 사용됐던 이곳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은 내일부터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사실상 영빈관으로 쓰이는 세레나 호텔은 대통령궁 등 정부기관과 거리가 가깝고 보안이 철저해 2차 협상장으로도 유력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협상대표 방문을 위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숙박시설을 비워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레나 호텔에 직접 숙박 예약 문의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Yeah. Well, actually, right now, so it's due to some delegation, so it will be closed from tomorrow, 18, 19, 20, and it will be open after 21 Tuesday, sir, onward. 지난 1차 협상 당시에는 토요일인 11일 협상 개최를 앞두고 목요일부터 사흘간 예약을 비워뒀는데요. 1차 협상 때와 같은 일정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세레나 호텔 인근 지역의 접근을 오늘부터 차단하고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이란이 물러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매우 강력하게 합의했다며 고농축 우라늄을 뜻하는 핵 찌꺼기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ran's agreed to that, and they've agreed to it very powerfully.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 So we have a lot of agreement with Iran, and I think something's going to happen very positive. 만약 트럼프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이란과의 협상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레바논 문제도 이스라엘과 휴전에 들어가면서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우라늄을 넘기기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과거에도 미국이 이란의 핵 관련 양보를 주장했다가 협상이 결렬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칭찬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은 어제는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최종 제안을 전달하고 이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니르 사령관은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도출되면 파키스탄에 직접 가서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란 대통령에게도 서명식 참석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니르 총사령관과 샤리프 총리가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공개 칭찬했는데요. 파키스탄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방문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을 크게 보도하며 역사적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미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 관련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블룸버그는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벌크선 로살리나 LPG 운반선 G 서머, 유조선 홍루호가 잇따라 해협을 지났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G서머와 홍로호는 이란과 거래하는 그림자 선단으로 추정되고 로살리나호는 이란이 행선지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미군의 봉쇄 시작 뒤에도 계속해서 이란 관련 일부 선박이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는 의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중부사령부는 봉쇄 셋째 날까지 봉쇄를 위반한 선박은 단 한 척도 통과하지 않았고 상선 14척을 그동안 회항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상륙 수송함 USS 뉴올리언스호 등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전력의 모습을 연일 공개하며 해상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USS 마이클 더피호가 무선으로 상선에게 회항을 지시하는 동안 헬리콥터가 그 위를 선회하며 경계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Motor vessel Molly, this is warship 112. We will be escorting you to your next port of call.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is is warship 112, standing by at channel 16. Out. 네, 오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도 열리죠. 네, 미국을 제외한 40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여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대한민국도 화상으로 참여하고 G7 정상은 모두 대면으로 참석합니다. 영국 정부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연합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임무는 방어 목적에 국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기뢰 제거와 해상정찰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이번 회의에서 밝힐 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적대 행위가 종식되고 유엔 결의와 자국의회 승인도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해협 개방을 위한 기뢰 제거에 착수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죠. 네,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은 소형 함정이나 기뢰 부설함 등 추가로 기뢰를 뿌릴 수 있는 전력의 80,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언제든 이란이 기뢰를 더 부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설된 기뢰의 정확한 수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란도 모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황에 따라서 무인 기뢰 탐지 체제도 작동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잠수정 형태 기뢰 탐지기인 나이트피쉬와 고속정처럼 생긴 기뢰 제거함인 MCM 등 무인 탐지 장치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인 시스템도 함선이나 항공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휘해야 해 위험에 노출되는 건 여전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이준엽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협상 분위기 깨지 말아라. 미국의 거센 압박에 밀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이대로 평화가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로 진입시킨 지상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내각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소집한 내각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임을 내세우며 표결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에 굴복했다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경 너머 10km까지 밀고 들어간 지상군은 그대로 남는다며 비판 여론을 달랬습니다. רצועת ביטחון של 10 קילומטר עובי שהיא הרבה יותר חזקה, הרבה יותר עצימה, הרבה יותר רצופה והרבה יותר מוצקה ממה שהיה לנו קודם לכן. 하지만 이 정도로 성난 여론이 진정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스라엘 국민의 61%는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S. government, of Mr. President Trump. I think it's a big mistake. 비슷한 시각 레바논 곳곳에선 휴전을 환영하는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선 폭죽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고향을 버리고 거리를 떠돌고 있는 피난민 130만 명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ما بنقبل يعني 10 ايام وهن بعدهم بقلب الجنوب يا يطلعوا كليا يا خلص يعني ما بنضل على الطريق.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군 철수를 제시했던 헤즈볼라도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 철수와 양측의 적대행위 중단을 규정한 2006년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Our continuing support to the government of Lebanon so it can extend its full authority, including its monopoly of arms, across all of its territory.
BBC는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보다 더 깨지기 쉬운 상태라며 기껏해야 숨 돌릴 틈을 찾았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직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자신의 SNS에 헤즈볼라가 이 중요한 시기에 조심히 잘 행동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탐지용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CBS 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이란 방공망 강화를 위해 정밀 탐지가 가능한 X밴더 레이더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당국은 중국이 직접 개입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의혹을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 정치권은 중국의 이면 합의 가능성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황이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에 카메룬 내전 지역을 방문한 교황 레오 14세. 전쟁을 정당화하는 지도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Jesus told u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ut woe to those who manipulate religion in the very name of God for their own military, economic, or political gain. 또 소수의 폭군에 의해 세계가 유린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turn a blind eye to the fact that billions of dollars are spent on killing, on devastation, yet the resources needed for healing, education, and restoration are nowhere to be found.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등의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교황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성명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The Pope has to understand that. This is the real world. It's a nasty world. But as far as the Pope and saying what he wants, he can do that. Now, I know the Pope's brother. He is a big MAGA person.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충돌은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당장은 트럼프의 자충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 지도자가 교황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건 19세기 나폴레옹 황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벅찬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반 트럼프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미국인 교황의 정책 비판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위험을 초래해 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교황의 형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핵무기 용인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교황의 발언을 왜곡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CNN과 PBS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팩트체크 기사를 내고 지난해 즉위한 레오 교황이 핵무기는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핵 억지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된 평화는 용기 있게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이란, 가자지구 등의 전쟁 중단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중고차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뱃길은 끊긴 데다 운임까지 급등하면서 팔수록 적자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인천 중고차 수출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수출단지는 15만 평에 이르는 야적장으로 중고차 2만여 대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판매 완료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선적이 지연되면서 배에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중동행 일부 항로가 사실상 끊긴 상황입니다. 이 수출단지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중동으로 향하는데요. 수출단지 관계자는 항공편마저 원활하지 않다 보니 바이어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출업자는 중동 전쟁 이후 수출 물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바이어가 운임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운임 자체도 많이 올랐죠? 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여파로 보험료와 위험 수당까지 붙으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부산항에서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은 전쟁 직전 1,970달러에서 지난 월요일 6,240달러로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미주와 아프리카행 운임도 각각 90%, 30%씩 상승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오른 운임까지 부담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게 수출업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 한 개 보내면 마진 얼마 정도 생각해요? 많이 나와도 500불, 1000불. 지금 운임비가 차당 2000불, 2500불 올려버리면 어떻게 마진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지요.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갈 경우 운송기간이 한 달 더 걸리는데 그만큼 운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업체는 중동 대신 아프리카와 남미 등 판로를 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우리 국적 선박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해 원유를 선적해 빠져나오는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 수송에 처음 성공한 걸 두고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여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 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는 추경호, 유영아 의원 2명이 진출했습니다. 국회 최 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인 전략공천 준비에 들어간다고요? 네, 10곳을 넘어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하면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공천이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엔 1호 영입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발탁하며 울산 남구갑에 전략공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후보 띄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 용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인정한 검증된 일꾼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당 일각에서 전재수 의원의 사퇴 시한을 늦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1년 미루도록 하자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막잔 주장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유권자가 용서하겠느냐 그럴 일 없다면서 당 후보로 결정된 의원들은 모두 이번 달 사퇴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는 한 전 대표와 까르띠에 시계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며 고발까지 예고하는 등 충돌은 여전합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 선관위를 찾아 예비 후보 등록 절차를 밟으며 본격 선거 태세에 돌입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뒤늦게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대구시장 본경선에 유영하, 추경호 후보 2명이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6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인데 다만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조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충북지사 본경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역 김영환 지사와 맞붙게 됐는데요. 최종 후보는 오는 27일 확정됩니다. 이렇게 공천 일정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방미 일정을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항 수속 도중 미 국무부 연락을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면담 대상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동행한 의원들 3명은 먼저 귀국하고 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남기로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찍은 이른바 인생사진 논란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뚜렷한 방미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치개혁 특위 간사끼리 오전에 한 차례 회동을 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특위는 오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법 심사에 들어가고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고 다음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내가 직접 갈 수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파키스탄이 아주 잘해줬고 육군 원수와 총리가 훌륭했다면서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20년 넘는 우라늄 농축 금지와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에 동의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And they've agreed to that. Iran's agreed to that, and they've agreed to it very powerfully.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All of them are brought. Probably, maybe over the weekend. 협상이 타결된다면 자신이 직접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갈 거라는 파격적인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Pakistan has been great. The field marshal has been great. The prime minister has been really great in Pakistan. So I might go. They want me to. उनका तुम वापस आओ भी बाद में बात करते हैं। वो चाहेगा कि एग्रीमेंट खुद साइन करे और मैं बता दूं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म्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सिश यहाँ आए to sign the agreement. The mother of all deals. I might go. I might go. 네, 오늘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협상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 내가 직접 갈 수 있다. 저희 YTN 특파원 취재 내용을 보면 파키스탄 세레나 호텔은 내일부터 3일 동안 일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정말로 파키스탄으로 갈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또 이란 측에서 베제스키안 대통령, 사실 실권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갈리바프 의장과 밴스 부통령이 양국의 수석 대표로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만 최고 실권자가 와서 혹시 서명을 하게 된다면 그 합의의 신뢰도를 훨씬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원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정작 그것보다는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고 중동에 정말 수십 년 동안 뿌리 깊은 불안의 원인이 됐던 이 사안을 해결하고 평화의 이란, 평화의 중동을 만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본인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레나 호텔 토, 일, 월 3일 동안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안에 2차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시간이죠. 21일이 사실 휴전 이제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져야 아마 휴전의 기간이 연장이 되든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20년 넘게 핵 농축도 안 하고 핵 찌꺼기까지 미국이 다 가져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좀 블러핑일까요? 현재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빅딜, 그러니까 이란이 핵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그런다면 미국은 이란을 경제적 번영을 시켜주겠다. 단순히 과거처럼 뭐 동결자산 압류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란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앞장서서 미가 메이크 이란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농축했던 440kg의 이 농축 우라늄, 그것을 60%까지 농축을 했다 현재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는 돈이 상당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제 20년간 우리 핵 안 한다. 이러면 그동안에 핵하느라고 이란 경제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경제 제조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정말로 이란이 그 두 가지 요구, 핵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요구를 듣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이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도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 그렇죠. 빅딜도 안 된다. 그랜드 바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임박하긴 임박했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될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대부분 조건에 합의를 했다면 이란에 대한 보상책도 있을 텐데요. 대규모 경제 인센티브 카드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60%로 고농축된 우라늄 440kg을 미국 등에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란은 자국 내 우라늄 희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내민 카드는 바로 돈입니다. 2,500억 달러, 우리 돈 368조 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을 제안했고 이란은 더 큰 규모를 요구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이란 쪽이 밝힌 전쟁 피해 추정 액수와 유사합니다. 그럼 이 돈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경제협력 수익금으로 충당하거나 걸프국과 동맹국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서 동결 자산을 돌려주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우리나라가 준 60억 달러를 포함해 1,000억 달러, 약 147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전쟁의 끝은 돈이 되는 걸까요? 돈을 보상해준다, 지금 이런 안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란 지금 뭐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현재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적어도 진 전쟁은 아니다. 우리가 항복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란 측이 그동안 뭐 10가지를 내놨다 그랬는데 여기 핵심 내용은 전쟁 배상을 해야 되고 예.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내놓은 게 뭐냐면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란이 그동안 말한 주권이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핵과 관련된 주권이고 하나는 호르무즈와에 관련된 주권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하고 싶겠죠. 그건 뭐 안 하고 싶을 마음이 훨씬 클 텐데 이게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이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계속 주장하고 이걸 붙들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휴전이 만약에 끝나고 다시 군사 충돌로 가게 된다면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우리는 모든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항공모함도 한 대가 더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EB
20일 새로운 전략 폭격기도 지금 뭐 과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 그런 그 추가 타격과 함께 이제 지금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그리고 항구 봉쇄가 페르시아만 그 일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평양에서도 감시를 해서 이란을 드러나는 모든 선박을 다 통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란 정권이 전쟁 수행을 하거나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이란의 경제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는 싶으나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현실상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란이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란이 항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적어도 경제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이 확보를 하고, 그걸 자기들은 배상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대신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엊그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국제법 틀 내에서 협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뭔가 면피를 위한 그런 그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제법 NPT에서는 핵 개발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약속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실익을 확보하고 미국의 추가 타격이나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형태로 이란 지도부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땅에는 핵 찌꺼기까지 가져오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직접 돈을 쓸 리는 없고요. 그럼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이란 동결 자산을 좀 풀어주고, 또 주변국들에게 너희들이 기금 좀 내라, 이렇게 쏘아붙일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통 큰 지원, 이란에 메가 폭탄식의 돈 융단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이게 쟁점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500억 달러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거든요. 2,5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단순 금액 환산하면 368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 정도 되는데, 이란이 우리보다 예산이 조금 적거든요. 그렇다면 이란 예산의 약 한 70% 정도 되는 그 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도 현재 개정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동맹국들에게 분담하자. 그리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그 평화와 안전을 통해서 이득 보는 나라들,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사가는 나라들이 직접 풀어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돈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동결 자산의 문제, 자 현재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주는 건 아닌데, 동결은 동결을 해제하는 종류와 방법이 굉장히 다단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 연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일단 그 가시적으로 이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가져오는 대가, 그 돈을 던져주는 거, 어디서 가져오든지 간에 특히 국제사회에서 마련해 준다면 이란으로서는 그게 뭐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아마도 호르무즈 통행세를 걷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지금 제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지금은 유럽 국가와 미국이 원유를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규제에서. 그 바람에 이란이 거의 모든 원유를 중국에 넘기고 있는데 그게 아주 싼 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재만 해제해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스위프트라고 그래서 금융 결제망에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란이 돈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굴리질 못하고 있는데, 이런 한 6가지 조처가 지금 턴키 베이스로 같이 나갈 것 같은데, 그중에 추가로 미국이 돈은 드는 대목이 바로 농축 우라늄 사오는 비용,
그것을 현재 2,500억 달러고 그러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3천억, 4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국제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368조 원을 이란에 지원해 준다. 이 카드가 사실이라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종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열흘간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0번째 전쟁 종식이 될 거라고 치적을 내세웠지만 평화가 유지될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타냐후의 애칭이죠. 비비와 레바논 조셉 아운 대통령과 매우 훌륭한 대화를 가졌다며 두 나라 휴전 소식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전쟁을 끝낸 10번째 사례가 될 거라며 두 정상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they'll be meeting, probably coming to the White House over the next 4 or 5 days. יש לנו הזדמנות לעשות הסכם שלום היסטורי עם לבנון. הנשיא טראמפ מתכוון להזמין אותי ואת נשיא לבנון כדי לנסות לקדם את ההסכם הזה. 그런데 네타냐후 휴전 과정에서 국내 안보 내각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압박으로 성사된 이번 휴전이 네타냐후의 배신이라는 이스라엘 내 비판이 강하게 일자 네타냐후는 지상군이 레바논에 그대로 남는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רצועת ביטחון של 10 קילומטר עובי שהיא הרבה יותר חזקה, הרבה יותר עצימה, הרבה יותר רצופה והרבה יותר מוצקה ממה שהיה לנו קודם לכן. 네, 첫 협상이 결렬됐던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일단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휴전에 돌입하긴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끝낸 10번째 전쟁이라고 했는데 네. 10번째 맞습니까? 그동안 9번의 전쟁을 끝냈어요. 예, 뭐 저는 세보질 않아가지고 진짜 10번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하나 둘 손으로 꼽았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10번째다. 근데 일단 뭐 생각이 되는 것은 뭐 결정은 안 됐지만은 뭐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왔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휴전 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좀 한 거는 분명히 있지요. 그 아심 무니르 육군 파키스탄 참모총장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 평화위원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 그리고 태국과 이 캄보디아 간의 분쟁 그런 것들을 종결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거는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개나 되는지는 제가 다 세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 이제 2년여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머릿속에는 그럴 겁니다. 뭐 삼선을 할 거는 아닐 거고 그렇다면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뭐 워싱턴 독립의 아버지 링컨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정말 중요한 그런 대통령과 같이 트럼프 하면 평화의 이미지 뭔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온 만약에 이번에 이란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지난 반세기 동안 불량 국가였던 이란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중동 지역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러면 트럼프로서도 정말 평화의 트럼프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호르무즈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뭐 그게 또 트럼프 해협으로 일명 뭐 그렇게 불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하나 둘 나 이렇게 많이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을 자격이 있어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끝까지 헤즈볼라랑 싸우겠다고 하더니 이번에 내각 회의도 거치지 않고 휴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해석인데 트럼프한테 뭔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전쟁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지금 눈앞에 떨어진 그 강력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일 휴전을 한 건데 사실은요. 레바논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한 것은 별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이 국가는 국가지만은 그 안에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국가 군사력보다 훨씬 크고 국회 의석 분포에서도 헤즈볼라 지지파들이 훨씬 많아. 다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좀 치워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했다고 해서 그쪽 헤즈볼라 지역의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 헤즈볼라가 그 강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휴전 협상과 이란 미국의 휴전 협상과 레바논과 미국 헤즈볼라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다만 휴전하는 기간 중에는 조용히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네, 미국은 협상이 임박했다고 하면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전투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오늘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We negotiate with bombs. And total victory over those who seek to harm them. And amen. I would say the fighting, if there's no deal, fighting resume.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언제든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33년 만에 내놓은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상부 전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협상 직전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센터장님, 이 무기 요즘 지금 화제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B-21 레이더는 사실은 뭐 크기가 큰 이 폭격기는 아닙니다. 예,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B2하고 비교를 해보면 B2에 비해서는 상당히 몸체가 작고요. 예. 그 대신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B-21은 핵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B-21에 핵 무기를 탑재하고 이동하면 전혀 이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그 항속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지금 헤그세스 버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협상이라는 게 결국 이 군사적인 압박과 협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란에게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군사적인 타격이 대기하고 있으니 수용을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 이중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니까 지금 협상 국면에서 이 무기를 공개한 건 이제 군사적 압박을 더 높이는 그런 용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이 굉장히 지금 마지막 이것을 놓고 굉장히 주저하고 결정이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요구를 수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서 지금 군사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모순적인 부분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협상 타결이 다 됐다 그랬는데 이걸 이 카드를 자꾸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이란이 지금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이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어렵더라도 좀 장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B-21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정해 왜곡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ope made a statement. He says Iran can have a nuclear weapon. I say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 Pope has to understand Iran has killed more than 42,000 people over the last few months. Now, I know the Pope's brother. He is a big MAGA person. He's actually a great guy. And I'm sure the Pope is a great guy. But woe to those who manipulate religion in the very name of God for their own military, economic, or political gain. They turn a blind eye to the fact that billions of dollars are spent on killing, on devastation, yet the resources needed for healing, education, and restoration
nowhere to be found. 네,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락했다. 실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조속한 협상을 통한 출발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민심도 중요한데 지금 사실 민심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잃어버린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황과의 전쟁은 사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교황이 이란의 핵을 용인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욕을 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 번도 교황이 이란 핵무기 용인한 발언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가톨릭과 정치 사이에요. 1309년 유명한 역사적인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보니파시오 8세하고 지금과 같은 싸움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프랑스 왕이 무력으로 보니파시오 8세를 체포하고 그로부터 70년간 교황청을 아비뇽에 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최악의 사건이다. 근데 현재까지는 교황의 지지가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들조차도 교황이 그랬을 리도 없고 교황은 틀린 말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교황이 내 편 안 들어준다, 섭섭하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형이 나의 팬이다, 마가 세력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실제 그 형을 제가 정확히 그 신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 자기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대이란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없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란이 끊임없이 이란 국민 수만 명을 정말 무참히 살육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비난을 하면 결국 이란의 핵을 용인해 주는 듯한 이란의 인권은 눈을 감는 그러면서 나만 뭐라 그러는 그런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교황께서 그걸 많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란의 핵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 이란의 인권도 문제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걸 애둘러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점수를 잃는 표현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나의 지지층이다, 마가 세력이라고 말했던 교황의 형 집에 폭발물 협박 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황이 미국 출신이고 또 사실 교황이 미국 출신이 된 전례가 없던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그 기대를 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왜 미국 측 편에 들지 않느냐라는 일부 마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대목은 결국은 이 종교와 정치가 결국 대립을 하면 서로 손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존중을 하고 또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국면 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좀 더 이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와 정치 사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은 이란 대사관에서 올린 영상이에요. 지금 트럼프를 패러디하는 영상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렇게 여론상 몰리는 것이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를 더 곤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장외에서 하는 선전전일 뿐이고 실제는 협상장에서 과연 지금 핵 문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떤 식으로 타결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뭐 이걸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 그걸로 인해서 국제 또 경제 문제도 같이 해결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지금 트럼프를 조롱하는 영상 이란 대사관에서 올린 건데요. 미니언 캐릭터가 바다 위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패러디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의사 역할하는 트럼프를 조롱하는 영상들을 올렸다는 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종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ll of them are probably maybe over the weekend.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뒤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첫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고 휴전 기한은 닷새 남겨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다면 자신이 직접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갈 거라는 파격적인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미 이란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은 극적으로 중단기기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레바논 조셉 아운 대통령과 통화하고 열흘간 휴전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르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And they'll be meeting, probably coming to the White House over the next 4 or 5 days.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hat that'll work out with Lebanon and Israel. 미 국무부는 휴전 기간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작전도 수행하지 않고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어떤 공격도 하지 않도록 조처하기로 하는 등 6건 조항에 합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휴전 협정을 자신의 10번째 평화협정으로 기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44년 만입니다. 이번 휴전 합의가 미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불안한 휴전 지속 여부에 달려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숨겨둔 무기급 우라늄을 포기해 국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중대 걸림돌 중 하나로 거론되는 난제이던 만큼 실제로 성사될 경우 파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매우 강력히 합의했다며 우리가 B2 폭격기로 공격한 뒤 지하 깊숙이 묻혀있던 핵찌꺼기를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실제로 해당 물질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전투를 재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투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would say the fighting. If there's no deal, fighting resume.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번에는 더 강력한 전력으로 재무장하고 있다며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전투작전을 재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의 역량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라며 새로운 이란 정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locked and loaded on your critical dual-use infrastructure, on your remaining power generation, and on your energy industry.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미 합참의장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추적하겠다면서 대이란 해상 봉쇄 지속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We are also conducting similar maritime interdiction 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Pacific AOR against those ships that left that area before we began the blockade.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타결 기대감과 함께 군사작전 재개를 동시에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합의를 재촉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핵보유 금지와 농축 우라늄 반출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해 오는 21일 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객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태평양까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인데 휴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휴전 소식에 잠시 숨을 고르던 국제 유가가 다시 폭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폭격은 멈췄을지 몰라도 원유가 지나다닐 물류 동맥은 오히려 더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Let me be clear. This blockade applies to all ships, regardless of nationality, heading into or from Iranian ports. 특히 봉쇄 범위를 태평양까지 전격 확대했습니다. 봉쇄령 이전에 해협을 빠져나간 이란 관련 선박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란산 원유 한 방울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강수가 공급망 마비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휴전이란 합의보다 당장 바다 위에서 원유 흐름이 막히는 물리적 차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마비에 따른 재고 부족 공포가 외교적 낙관론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번 유가 쇼크가 2027년까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한국처럼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The adverse scenario is just the oil price mostly higher throughout 2026, and in the severe scenario, the oil price will stay high into 27. That clearly would change the picture in Korea and elsewhere in Asia. 부상설이 도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생존 여부 등 이란 내부 혼란까지 겹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무력 충돌에서 물류 봉쇄로 옮겨가면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에너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란 전쟁으로 주요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중미 파나마 운하로의 우회 통행량이 급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에는 세계 각국의 유조선, 가스 운송선, 화물선이 몰려 현재 운하 진입에만 3.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송 시간을 줄이려는 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대기줄을 건너뛰고 바로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급행 추가 요금이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억 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동안 발이 묶여있던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원유 수급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박 피격 등의 위험으로 운항 자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심 끝에 홍해 경로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박과 선사와의 소통 체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의 이번 홍해 통과가 그동안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의 첫 홍해 통과가 원유 수급난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선사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선박 보험료까지 치솟아 특히 중소선사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 원유와 석유 제품 운반선, 벌크선과 자동차 운반선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선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소선사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매출 상당 부분을 묶인 선박들이 담당하다 보니 경영난이 더 큰 겁니다.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 보험료도 전쟁 영향으로 가파르게 치솟아 한 척당 일주일에 1억 원 넘게 더 드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한 1억 5천씩 전쟁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해협 봉쇄에 따른 비용, 보험료 할증과 유류비, 부식비와 수당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건데 26척 전체 피해가 하루 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해운업계 설명입니다.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추경에서 확보한 14억 원을 보험료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이어지면 피해 규모는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어서 선사들은 휴전이나 종전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전망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파키스탄에 갈 수 있다고 말해 타결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관련 내용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가 직접 갈 수도 있다. 파키스탄으로 직접 갈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했는데 협상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5일하고 16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대표로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무니르 참모총장이 미국의 협상안을 들고 이란을 갔잖아요. 이란을 가서 이란의 주요 주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하게 이란 쪽에서 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니르 총장이 가져갔던 여러 가지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 측도 상당 부분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만약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이견이 있었다라면 이란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외부에 표현했을 텐데 이제 아무 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니르 참모총장을 계속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윤석 저 인물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의도에 맞도록 이란을 잘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에는 미국과 이란 간에 날선 발언들이 계속 오고 갔었는데 휴전한 이후로는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미국이 의도했던 그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랜드 바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포괄적 합의의 타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서서 저희가 제시했었던 그 10가지들이 다 타결이 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헤그세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포괄적 합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포괄적이라는 것은 너무 세부적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은 그 다투지 말자, 그냥 큰 틀에서 합의해 달라. 그럼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우라늄 농축 물질들을 이거 전부를 미국에게 맡기겠다. 이게 포괄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그 농축했던 물질들을 뭐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또는 앞으로 그 뭐 핵 개발에 대한 유예 기간을 몇 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 벤스 부통령이 지난번 1차 회담 때 마지막 떠나면서 아주 간단한 그 휴전 회담 의제를 자기는 두고 떠난다. 이거에 대해서 이란 쪽이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에 농축했던 우라늄 물질들을 포기하겠다. 앞으로 핵무기 만들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국부로 미국은 이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경제라든지 또는 어떤 일반 국민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대략 미국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갔고, 이란 측도 그것을 일정 부분은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전에 관한 분위기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찌꺼기까지 미국에 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우라늄 농축되어 있는 400kg이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미국이 폭격기로 공격을 해서 그게 이제 지하 시설에 어디엔가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알려진 것은 440kg지만 사실 440kg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찌꺼기까지 준다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440kg의 우라늄 농축분 플러스 다른 것들에 대한 의심까지 하지 않도록 이란이 모든 것들을 미국에게 그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또 직접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라늄 농축 물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난해 6월, 올 2월 전쟁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어마어마한 폭격기들이 와서 굉장한 공격을 많이 했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이란이 그런 물질들을 어느 불특정의 지하에 숨기거나 했을 때는 미국이 지금은 이란의 하늘을 어느 폭격기라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 그 지역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란이 짧은 시간 내에 무슨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방공 체제를 갖추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미국은 그 즉시 또 폭격기를 보내서 그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 굳이 그걸 가지고 그 주장을 해서 또다시 무슨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마 본인들이 볼 때에도 실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물질에 대한 반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좀 점쳐지는데 그렇다면은 그 농축 기간 있잖아요. 지금 20년과 5년의 어떤 그 시각 차이가 있는데 중간에서 좀 만나게 될까요? 이제 일반적인 이상은 뭐 미국 측이 20년을 이야기했고 이란이 5년 얘기했으니까 네. 그리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15년 얘기했으니까 그 사이에 숫자적인 어떤 산술적인 평균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하게 2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라는 거는 아예 농축을 더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영구희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지난번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이 협의할 때에는 아주 낮은 농도의 우라늄 농축 정도는 허용했었는데 결국 네. 그것이 그대로 두니까 나중에 60%의 우라늄 농축이 예. 됐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농축이라는 거에서는 아예 더 이상 이란이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인 것 같고 그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3.67% 농축에 15년간 동결, 네, 여기에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0%를 20년 이상 이런 성과가 있어야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란이 이런 걸 내준다면 미국도 뭔가를 줘야 하잖아요. 결국은 돈 문제 같은데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죠. 이란은 이미 오랫동안의 뭐 전쟁 또는 혁명 수비대가 이 정치나 경제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는 계속 그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네. 어떤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이건 국민들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정권이 안정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가 중심이 되는 이란 정권에서도 어쨌거나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뭔가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자체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해외에 동결돼 있는 약 뭐 150조 원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돈에 그 동결된 것들을 풀어서 이란 경제에 투입을 하거나 또는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란 내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뭐 그런 지원을 받거나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휴전이 종전으로 된다 할지라도 일반 주민들의 삶이 과거와 다른 게 없으면 네. 전쟁도 사실 진 것 같고 경제도 나아진 게 없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권, 지금의 혁명 수비대를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당연히 과거보다는 나아진 전쟁하기 전보다는 나아진 상태의 어떤 발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 발전, 뭐 투자의 증대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미국이 계속 이란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368조 원에 달하는 이제 지원 금액인데 이것을 근데 미국이 혼자 뭔가 감당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좀 떠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미국 정부도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순수하게 미국의 돈으로 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미국이 이번 그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은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걸프만 주변에 있는 6개의 나라들이 전쟁으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미군들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의 가장 수혜자는 1차적으로는 걸프만 연안에 있는 6개의 나라들이고 예. 두 번째는 페르시아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가져가는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은 아니지만 368조 원 정도를 국제사회가 이란에 지원하게 하고 이란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라. 이게 협상안의 요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협상 국면에서도 미국이 지금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공개를 했어요. B-21 화면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무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6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때는 B2 폭격기가 와서 이란 지역의 그 핵시설 관련되는 지역에 폭격을 했거든요. B-21은 그 B2 폭격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폭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B-52 폭격기, B-1B 폭격기, B-2 폭격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이 B-21인데요. B-21은 당연히 최근에 나온 것이고 올해 아마 뭐 첫 번째 그 폭격기가 미군에 아마 그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의 폭격기들보다 폭탄을 달 수 있는 무장의 양은 조금 줄었지만 무장의 양이 줄은 대신에 이것이 더 위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폭격기가 달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폭탄들이 더 정밀하고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무장 수량은 예를 들면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약 뭐 한 25kg 정도, 25톤 정도의 그 폭탄을 달 수 있는 데 반해서 B-21은 뭐 15톤 정도 폭탄을 달 수 있다거든요. 외형상으로 보면은 톤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15톤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폭탄은 더 정확하게 원하는 표적을 명중시켜서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그 앞에 있던 B2 폭격기보다는 더 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전면 사진을 다 공개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 보면은 처음으로 공중구조받는 그런 영상도 공개를 했고 하거든요. 저런 그 폭격기를 전면을 공개했다는 거는 일단 개발이 완료됐다는 의미를 첫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저 폭격기는 과거의 폭격기와는 달리 과거의 폭격기들은 그냥 폭격하는 임무만 수행했다면 이 폭격기는 폭격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무인기들까지도 동반해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폭격기 한 대가 한 대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었다면 이 B-21 같은 경우는 옆에 무인기 서너 대를 같이 동행해서 이란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을 공격한다면요. 더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폭격기가 이제 올해부터 미 공군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면 만약 이란이 휴전을 하지 않고 계속 미국과 싸우겠다고 하면 결국 저 B-21 폭격기가 이란 지역으로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좋아진 이 폭격기, 신형 폭격기에 대한 이제 이례적 공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계속 어떤 전투 재개에 대한 경고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협상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원래 협상에는 그 당근과 채찍이 늘 병행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낮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금방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휴전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그다음에 그 미 중부사령관 세 명이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약 이란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즉 미국이 요구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전투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협상안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권의 안정, 정권의 유지까지도 위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강원의 그 양면수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전쟁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전쟁 종전의 걸림돌이었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열흘 동안 전쟁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멈춘 10번째 전쟁이다 이렇게 자기 치적을 과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의지한 대로 전쟁에 가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에 본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계속 공격을 했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레바논과의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가려는 듯한 그런 의지가 늘 보여왔는데 이제 갑자기 휴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보면
아마 저런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하게 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되려면 선결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종전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분위기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그 말을 이제 들은 거죠. 아마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자라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큰 우방인 미국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개인이 여러 가지 비리 사건으로 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서 그런 사법 재판으로부터도 본인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뭐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레바논 상황이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계속 많이 싸워왔었는데 그 싸움의 주체는 1980년대부터 헤즈볼라가 주로 싸움을 많이 걸었거든요.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무장 정파이고 또 하나의 정치 집단이고 정당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정부의 어떤 여러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레바논 일종의 국회에서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레바논의 대통령, 레바논 총리 이런 사람들은 헤즈볼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헤즈볼라 세력도 좀 약해졌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휴전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세력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추세인 이 상황에서 휴전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전쟁을 멈추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 관건은 근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 해제인데 과연 현재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고 만약 레바논 정부가 그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못하게 되면 뭐 그 다음 수순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라서 지금의 그 휴전은 완전한 휴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휴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의 그 군들이 남부에 주둔해 있잖아요. 헤즈볼라는 지금 이 군 병력들도 좀 물러나는 입장인데 지금 이 불안한 상황도 조금 그래서 시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제 좀 잠잠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가 한번 철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은 그냥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뭐 그 이스라엘 약 5개 사단 정도가 레바논 남부 지역을 들어가서 그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 입장이나 또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군대들이 그대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전쟁을 해서 점령하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바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나 또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과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철수할 것이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휴전이지만 우리 부대들은 그대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주둔은 하고 있겠다. 그 말은 이 지역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까 휴전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불씨로서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약간 불안한 휴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엄현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누꾸가 탈출한 지 9일 만에 생포가 됐습니다. 수색당국은 포위망을 좁혀 마취총을 쏜 뒤 붙잡았고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힘이 빠져 축 늘어진 늑대를 남성 3명이 겨우 들어올립니다. 마취총에 맞은 채 들것에 눕혀진 늑대는 간간히 고개를 들며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걸로 가면 돼. 여기 오월드 사용했어요. 포대왔어요. 저희가 이거는 돌면 돼. 같이 올리는 걸 할게요. 네, 아무리 갈게요. 가면 돼.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일단 빨리 옮길게요.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구가 9일 만에 포획되는 모습입니다. 늑구는 허벅다리 쪽에 수의사가 쏜 마취총에 맞았고 약 400m를 달아나다가 이곳 수로에서 생포됐습니다. 늑구가 수로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호흡기도 동원됐습니다. 수로에서 넘어지면은 이게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을 흡입하면. 그래서 제가 뜰채를 가지러 갈 동안에 수의사분 보고 막대기 하나 주면서 기도를 확보하라고. 생포된 늑구는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맥박과 체온 모두 정상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엑스레이 검사 결과 늑구의 배 안에서 2.6cm 길이 낚싯바늘이 발견돼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낚싯바늘의 위치 때문에 천공의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성에 있는 2차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낚싯바늘을 제거한 상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늑대 탈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늑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동물원 재개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오월드 동물원에서 지난 2018년 퓨마 탈출에 이어 늑대 탈출까지 벌어진 만큼 조만간 사고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처럼 늑구의 극적인 생還소식에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또 어떤 상태였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30년간 늑대를 연구해온 최현명 청주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최현명입니다. 네, 탈출한 지 9일 만에 마취총으로 포획이 됐고 체중이 조금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늑구의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신체적으로는 아직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예. 건강하답니다. 예, 건강한 상태로 볼 수가 있다. 가장 사실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늑구가 동물원을 왜 탈출했을까요? 의인화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연이었다고 봐야죠. 우연과 어떤, 관리 문제가 겹쳤다고 봐야죠. 늑대는, 굴과 흙을 잘 파고, 또 늑대뿐만 아니라 객과동물, 여우라든가 다른 객과동물도 이 흙을 잘 팝니다. 예. 특히나 이 통제된 상황, 동물원이나 아니면 기타 사육시설에서 통제된 상황에서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주 파고 또 한여름 되면 몸을 식히기 위해서 흙을 파게 되면 이제 그쪽에 누우면 이제 시원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굴을 팝니다. 그런 상황에서 울타리 주변에 굴을 파다가 기초가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다가 바깥쪽하고 연결이 됐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겁을 먹고 산으로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 습성과 조금 관리의 문제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신데 지금 무리 생활하는 늑대니까 탈출하고 나서 혼자가 돼서 공황 상태였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환경에 좀 오히려 적응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 야생 늑대와 달리 대를 이어서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물에서 탈출을 했을 때 구멍을 통해 탈출했을 때 첫 번째 당황스러운 건 자기가 복귀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생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산을 도망을 쳤는데 그 당시에서는 가족 무리와 헤어졌죠. 공간으로 낯선 공간, 자기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긴장, 초조, 불안의 연속이었죠. 거기다가 주기적으로 공급되는
먹이도 못 먹었죠. 하니까 총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신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했겠죠. 사실 이렇게 낯선 환경에 지금 한 거의 열흘 동안 혼자 있었는데 무엇을 먹었을지 궁금한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브리핑 보면서 위장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됐다고 해요. 물고기를 먹은 걸까요? 늑대는 야생 늑대도 자기 서식 환경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냥감을 주식으로 삼거든요. 예. 삼는데 이 늑구는 생선을 공급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닭고기였죠. 그런데 사냥 능력도 결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배는 고파오고 이 공복을 채우려고 먹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먹었죠. 거기다가 생선이 하늘이 나온 건 이 자기가 헤매는 과정에서 낚시터를 가게 되었을 겁니다. 예. 낚시터를 가게 되면 사실 일반적인 낚시터는 좀 주변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마치 쓰레기 처리장처럼 별의별 것 음식물 쓰레기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외래종인 벌루길이라든가 아니면 블루길 또는 베스 같은 외래종이 걸리면 이걸 버립니다. 예. 버린 거 그걸 이제 주워 먹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버려진 어떤 물고기를 공복에서 배고파서 먹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인 만큼 늑구를 보려고 이제 동물원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늑구를 다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이제 수의사 몫이죠. 수의사 몫인데 일단 바로 이제 무리로 합류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건강이 특히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바로 합류시키게 되면 먹이를 공급해 줄 때 공동으로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허약한 상태에서 다른 늑대에게 먹이가 뺏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혼자 있으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주겠죠. 예, 무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현명 청주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와 늑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전한길 씨가 석방된 이후에도 30분 넘게 재차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고소 사건들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해민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당당한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감사한다며 말문을 연 전 씨. 30분 넘게 그야말로 일장연설을 하며 재차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재인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인용이라는 것은 의혹인데 이것이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허위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석의 하버드대 안 다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학사학위는 허위다 이겁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등과 관련한 추가 고소사건 수사를 거쳐 전 씨 신병 처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혐의 사실 자체는 소명된 걸로 보는 거란 해석도 있어 추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 등이 포착되지 않으면 전 씨를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후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다면서
사건 자체도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다면서 자신 같은 중환자를 어떻게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무단으로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홈캠에 류 전 감독 아들과 동행인 사이에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와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커지면서 보안 목적이나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외국 국적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서울 기름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이 알갱이를 작은 종이에 말아 흡입하고선 기침을 한다는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소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과반 노조를 인정받아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다음 달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결정이 취소된 뒤 달아났던 수배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 전 주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남성이 갑자기 줄행랑을 칩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자 경찰도 우르르 뒤를 쫓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가드레일까지 훌쩍 넘어 달아납니다. 300m 정도 추격전이 빚어졌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일 새벽 경기 안양시 안양동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주차장 쪽으로 가서 벽을 넘으려 했었거든요. 다리를 향해서 몸을 던져갖고 체포하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주인 20대 남성 A씨가 지명 수배된 점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려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다만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던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석방됐지만 2달 만에 보석이 취소돼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이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앞이든 보행로든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개도 홍보 나왔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고. 단속구역에서 딱 한 걸음 벗어난 도로로 나와 버젓이 피우는가 하면 엄연히 금연구역인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선생님이 흡연하신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서 과태료 대상이세요. 적발되더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 단속원들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나를 왜 단속하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뭐 신랑이 많지요. 나는 무조건 단속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고 할 때도 있어요. 밀치고 할 때도 니코틴이 안 들어있다 해서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할 때 그럴 때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에 포함됩니다. 과거 연초만으로 한정되었던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면 예외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나 온라인 판매도 제한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도 금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규제 사각지대도 대폭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들이 귀환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우주 비행사 빅터 글로버는 지구 재진입 순간을 초고층 건물에서 거꾸로 뛰어내리는 강렬한 느낌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탄 오리온 캡슐은 시속 약 4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으며 캡슐의 표면 온도는 섭씨 2,800도 가까이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면서 초여름 더위가 쉬어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 남부와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 내린 뒤 내일 아침에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 22도, 대구 25도, 광주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휴일에도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